그러니까 트럼프 까면서 미국 보수혁명을 무시하는 거죠. 아, 트럼프를 까도 제대로 까면 저도 오케이예요. 저 트럼프 빠 아니거든요. 제대로 까면 오케이인데 엉뚱하게 깐다고요.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미국 보수혁명 전혀 조명을 안 하죠. 조중동에서 미국에서 보수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젊은 층들 심상치 않다. 그런 얘기 기획기사 보신 적 있나요? 없죠. 미중전쟁의 의미를 외면하죠. 이것이 지금 조중동에서 유일하게 미중전쟁의 의미를 조명한 글은 동아일보 김순덕이 이거는 문명의 전쟁이고 전체주의에 대한 전쟁이다. 그 칼럼 하나 외에는 전 기억을 못해요. 미중전쟁의 의미를 이게 전체주의를 겨냥한 문명의 전쟁이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이게 중국의 자유화로 치닫는다. 그 중국 자유화라 불리는 용광로 속에서 중국이 재빨리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녹이면 완차이나가 유지되겠지만 만약에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지금 하는 식으로 저렇게 발악을 하면 완차이나라는 중국 자체가 해체돼서 중국이 여러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미국에선 그런 얘기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계속 하거든요. Present Danger Committee for Present Danger China, CPDC. 그러니까 중국이라 불리는 국가위기에 관한 위원회라는 민간기구 범털들 모인다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비디오들 보세요. 중국 해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줄줄이 그래요. 한 사람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미중전쟁의 의미를 그럼 제대로 조명했냐 이거야.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헤리티지 재단을 만든 필러 같은 할아버지 원로 만나가지고 아니 필러 회장이 한 7, 8개월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미국의 입장은 중국 전체주의 반동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담은 펜스 부통령의 허슨 연구소 10월 4일 연설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이 자유화되면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녹아버릴 때까지 진행되거나 혹은 중국 자체가 해체될 때까지 진행되거나 라는 그런 건곤일척의 문명의 전쟁인 겁니까?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런 인터뷰한 기사가 없잖아. 워싱턴에 그 처자 빠져 있는 특파원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고. 거기 서너 명씩 있을 텐데 조중동 되면. 없어요.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국방위원장 만나가지고 아니 지금 미국이 INF를 탈퇴를 한다라고 작년 8월에 선언을 했고 그 1년 동안 유예기간 후에 탈퇴하는 거니까 이제 8월에 정식 탈퇴했는데 그럼 미국 의회에서 지금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상하원 결의랑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 묻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INF 무기가 개발되고 플러스 지금 B-61 그 전술핵을 무려 400발이나 그 정밀 지중폭발 전술핵 즉 B-61 12 모델로 개비하고 있는데 이미 개비 다 끝나가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끝나니까 지금 한 400발 중에 300발쯤은 개비 끝났다고요. 그러면 새로 개발될 INF와 이 전술핵을 한일과 미국이 한국 그리고 일본과 핵협정을 맺어서 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배치한다면 지금 유럽이나 혹은 터키와 같이 그 현지 군과 공동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군이 단독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는 미군이 단독 운영하는 그러한 종류의 핵협정 얘기가 솔솔 에드벌룬이 띄워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 공동 운영이 아니라 단독 운영을 선택하는 그것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임스 이노프 정도 만나서 그 정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강인선 씨는 영어도 잘하는데 나보다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고 말해서 이런 말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상원 그 외교위원장이나 이런 사람 만나면 아니 까고 말해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저게 사교 체제인데
저 사교 체제가 비핵화 개혁 개방 갈 수 없다라는 것은 미국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인데, 그러면 중국이 무력화된 다음에 미국이 접수 변경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원 외교위원장은 저 말 못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북한 통들이 있다고요. 민간 사이드. 그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거물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넘나들 수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경영해온 사람들이라 이 잔챙이라 그럴까, 중간급 담론가들은 그때 눈치를 봐서 얘기하는 게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 즉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요. 중간급까지는. 그러나 거물들은 그거를, 그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미국이 북한을 접수 해방한다는 그런 컨틴전스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세계 문명을 책임지는 국가로서 모든 경우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항시라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스는 안 하지만 그게 이제 거물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훨씬 더 유연하게 사용한다고요. 그럼 그런 걸 조중동의 특파원, 헤드 정도 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자 그러면 만나준단 말이에요. 혹은 전화 인터뷰를 하면 전화 인터뷰를 해준다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홍콩 신강 사람들의 분투와 고난에 대해서 특별 취재해서 대서특필 하나요? 안 하죠. 이 사람들 1985년도에요. 6년도에 6년인가 5년이구나. 5년도죠. 그게 1985년. 1986년이네. 1986년도에 그 필리핀에서 그 코라손 아키노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황색혁명에 불붙었을 때, 그때는 조중동이 8면 인쇄할 때예요. 제1면 톱, 미다시라는 거 통으로 쫙 깔아서. 제2면 톱, 미다시. 제3면 톱, 미다시. 한참 가서 한 5면이나 6면에도 또 톱, 미다시. 하루 종일 3개면에서 4개면을 털어서 그것만 보도했었어요. 똑같은 태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때는 지면이 작았는데도 그 8분의 3, 2분의 1을 거기에 투자했는데, 홍콩 신강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나요? 안 하죠. 딱 외면해버리죠. 뿐만 아니죠. 외면하고 안 다루는 건 오케이. 반일 히스테리 같으면 지들이 나서서 꽹과리 치고서 앞장서서 떠들었잖아. 자, 그러면 문재인 지지 세력이 착하다. 조선일보 잘하네. 조선일보 이렇게 박수 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 날 그 광화문 집회 나갔다가 문재인을 막 규탄하는 사람들, 아니 문재인이 아니라 조선일보 방상훈을 막 규탄해요. 그래서 야, 이제 태극기 사람들이 조선일보 방상훈을 규탄하나 보다. 그래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동해 일출 TV, 저거 유튜브 채널입니다. 좀 저쪽 진영에서 색깔이 좀 진한데요. 거기 사람들 한 3, 40명이 저기 코리아나 호텔 앞에, 코리아나 호텔은 물론 조선일보가 없죠. 조선일보는 그 코리아나 호텔은 호텔로 해놓고 뒷건물에 가 있는데, 거기 앞에서 이거 들고서 하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사진박은 저런 거. 그 다음에 우리는 결코 일본에게 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발언 그거 박아놓고 이거 하는데, 구호가 뭐냐. 토착외구 척결하라. 토착외구 두목 방상훈 척결하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그 조중동, 그러니까 조선의 방 회장, 중앙의 홍 회장, 동아의 김 회장은 저한테 고맙게 여겨야 돼요. 제가 맨날 조중동 비판하지만 저는 척결이란 용어는 안 쓰고 토착외거라고도 안 부르잖아. 예를 들어 여시제 같은 데도 친중파라는 의혹이 있다. 왜냐? 일단 중국 띄워주는 담론 많이 폈고, 그 단체의 제목이, 여시제란 제목이 여시구진이라는, 시대와 더불어 함께 나아간다라는 공산당 캐치프레이즈랑 너무나 유사하다. 거기까지죠. 저게 친중파 핵심 음모센터다.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토착 친중파, 토착 짱깨 이런 얘기 안 하죠. 전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요. 딱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저는 폐간하라. 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폐간하는 얘기 저 절대 안 해요. 계속 찍으세요. 계속 사업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의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시기가 점점 더 힘들어서 점점 더 적자폭이 커지셔서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나면 아마 사업이 망할 겁니다. 시장 논리와 사람들의 미디어 사용 행태의 변화에 의해서 너 사업이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너 사업 문을 닫아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요. 그 배신을 때린 그 저거가 이거예요. 대가 결과가 거기서 조중동 우리 편 좋아요. 문바스러워요 하고 머리 쓰다듬어 주냐 천만에. 문 앞에 와서 토착외고 방상훈이 척결하라 토착외고 척결하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이걸 보고 호구라 그러죠. 이걸 보고 호구라 그러죠. 이걸 보고 호구라 그런다고요. 저기 조중동 잘 들어두세요. 앞으로 험한 세상 오면 쟤들이 당신네들 불지르러 가거나 때려 부시러 가는데 우리 자유시민 절대로 나서서 안 막아줘요. 옛날에 우리가 막아줬었다고 힘이 약했지만 광우병 때 2008년에 앞으로는 안 막아줘요. 그런가 보다. 좀 과격하게 하네. 저 사람들 방 회장, 홍 회장, 김 회장 고생 좀 하시겠네. 하시고 나면 철 좀 드실까? 그리고 볼일 보러 간다니까요. 잘 생각하세요. 야당도 똑같아요. 저렇게 노란 판에 걸어놨듯이 트럼프 까고 미국 보수혁명에 대해서 무시하고 미중전쟁 의미 외면하고 북한 접수 예방 외면하고 홍콩 신강 사람들의 분투 외면하고 반일 히스테리아 부역하고 그러면은 뭐 문재인 쪽에 활로를 열어줘요? 천만에. 우리 자유시민이 당신들이 얼마나 비열한 배신자인지 정확히 기억해 둔다고요. 저것들은 지도자 감이 아니다. 정확히 기억해 둔다고. 계속 그 경력을 쌓으시라고 배신자로서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테니까.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저희 이선본 심판연대 회원들이 도와주셔서 딱 판을 깔아주시고 뒤를 담당을 하니까 매튜 모워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9월 27일 날 금요일 날 오전에 강연을 합니다. 강연 제목은 2020 트럼프 재선과 인도태평양. 매튜 모워스는 잘생긴 청년이죠. 나이 많지 않아요. 이제 갓 30 됐는데 미국 백악관 시니어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시니어 어드바이저인데 어디 담당이냐? 국무성 담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평론지 폴리티코는 권력 핵심 파워 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했고요. 상원 인준 대상이 되는 국무성 31명의 인준을 진행했고 여기에는 국무장관 2명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 틸러슨 그다음에 폼페이오. 그리고 2016년 대선 때 접전 지역 36개 주 담당 디렉터였습니다. National Field Coordinator and Battleground States Director예요. 대선에서 그 36개 주가 뭐냐면 러스트벨트였었어요. 미시간 이런 데들, 펜실베니아, 메인 거기서 뒤집어서 트럼프가 이긴 거 아니에요. 접전 지역 36개 주 대선 캠페인 담당 디렉터였다고요. 자,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매튜 모워스는 이 트럼프 이너서클의 멤버고요. 젊은 멤버인데 말은 많이 아낄 겁니다. 지금 트럼프 재선 캠프 차린다고 3월 중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온 지 한 5개월 됐고요. 트럼프 2020 재선 캠프 오거나이저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말은 아끼지만 행간에 아마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를 포함시킬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판을 크게 놀아야 돼요. 문재인도 많이 커서 이제 뭐 트럼프나 미국이 거의 중국의 파트너로 대접을 해주네. 문재인 움직이면 중국 바로 패고, 문재인 움직이면 중국 바로 패고. 우리도 이제 좀 많이 커서 많이 자라서 국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연관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8.15 총궐기 국민대회가 있죠.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데 서울시청에서 대한문 앞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광화문까지 아래로는 남대문 서울역까지 번지는 그런 라인입니다. 태극기 이제 집회의 3대 센터라 그러면은 동화면서점 앞에 일파만파, 그 다음에 대한문 앞에 국본, 그리고 서울역 쪽에 천만인 서명 국민운동본부 이 세 개인데 셋이 같이 모였어요. 좀 많이들 나와주셔서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586 권력 집단에 대한 어떤
저항전선을 선언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선본 심판연대 안티반일 회원분들은 그 시청역 3번 출구와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사이에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